귀한 저녁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김추인 목사님의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탈북민과 나눔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배워가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전받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 어, 지난주에 대부분 참석하신 분인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적인 그 경제관 여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부솔 시내에서의 스토리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라 할 때 그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나그네를 위해서 포도 추수할 때에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진 것도 다 줍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봤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이제 포도원 그 품꾼의 그 이야기,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 이 사회의 그 약자를 보는 그런 눈에 대한 그 시각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애너티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성이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 아, 나눔으로 완성된다라는 게 제가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강의가 끝나고 나서 좋은 그런 토론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일주일을 다 마감하고 참 어깨가 좀 이렇게 내려놓고 쉬고 싶으실 텐데 귀한 시간 여러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멀리서라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 재단 열매 나눔 재단 이게 뭐 그렇게 아주 뭐 대형 재단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나눔을 어떻게 실천하냐, 그걸 또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나, 이러한 것을 이제 경험해 본 것을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이 특별히 북한 이스라엘 주민 자립 사업을 시작으로 이 재단을 이제 설립했고요. 이거 그 북한 이스라엘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 그 아주 칭찬받는 그런 그 재단이 되자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보시면서 나눔을 향한 어떤 전환 모임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겨지고, 또 그런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그 통찰을 이제 얻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뜻 교회가 그 여러 이제 2001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창립 이후에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북한 이탈 주민이나 혹은 사회의 그 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이제 교회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매 나눔 재단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켰나, 이걸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교회나 또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 선교 공동체가 선교적 나눔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나가나 하는 그런 어떤 통찰을 분명히 여러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그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이 설립하기 전에 그 높은 뜻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어떤 형태로 이런 그 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사역이 있었는가,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높은 뜻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0년도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모이고 나서 바로 이웃사랑 모임이라는 걸 이제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남산 바로 옆에 이 숭의여대를 강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역과 남대문의 그 쪽방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이제 밑반찬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한 30여 곳 그 집사, 아마 남자분들도 계셨지만 주로 여자 권사님들하고 이제 집사님들이 평일날 나오셔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조그만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또 있어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 학습 봉사를 이제 대학 청년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찬 봉사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많이 이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섬겨야 되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쪽방 탈출 프로젝트를 바로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쪽방이라는 게 이제 0.7평짜리가 있고요, 0.5평짜리 이렇게 두 개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조금 큰데 뭐 그게 0.2평이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 체감이 딱 안 오지만 어찌됐든 좀 차이가 있어서 0.7평은 하루에 7,000원, 그 다음에 0.5평은 6,000원. 그래서 한 20만 원 가까이 한 달에 이제 이렇게 내시면서 거기에 이제 계십니다. 그 뭐 정말로 막 그 밑에 습기도 차고 또 어떤 때는 그 바퀴벌레도 많고, 그리고 뭐 짐이 그 굉장히 또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밥솥도 있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안 그런 테이블도 있고 이래서 정말로 본인은 그냥 이렇게 딱 눕고 자면 잘 하는 그런 그 정도의 그 크기입니다. 이분들이 그곳에 이렇게 참 사회에서 밀려 이제 거기까지 오셨는데, 그 당시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쪽방을 에 있는 그 쪽방 섬김 회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본인이 만약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에서 700만 원을 연 3%, 그러면 한 매월 한 17,500원 정도의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300만 원을 모으기가 뭐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이분들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쪽방을 관리하시는 목사님이 쫙 그 통장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모고 있다. 그런데 참 300만 원 갈려면 이건 뭐 참 언제 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뜻 교회에서 만약 150만 원을 그분들이 모으면 150만 원을 그럼 우리가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쪽방 탈출토록 하고, 또 전세를 얻는 사람에게는 150만 원을 드리고 빌려드리고, 장사하는 분에게는 3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매월 한 2천 원에서 매일 2천 원에서 한 4천 원으로 하면 가능하니까. 하여튼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러한 걸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쪽방 이 탈출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이름 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쪽방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미천 나눔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한 2년 후에 2003년 6월에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천 나눔 공동체는 우리 극빈층의 그 창업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창업 자금 지원, 뭐 극빈층의 전세자금 융자, 이런 어떤 빈민들을 위한 소액 융자 사업을 이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건 뭐 우리 방글라데시에 이제 그라민뱅크를 모델로 좀 했고요. 이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그 열매나눔 재단에도 후에는 이제 오셔서 이런 곳을 방문하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좀 진척이 되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합니다. 주로 서울역 앞에 쪽방민과 그런 노숙인들을 위한 겁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아마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새로 창립하시고 처음부터 기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을 이렇게 바로 실천하자라는 그 여러 가지 이 처음에 우리가 제 기억에도 노프트 수기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뷔페를 우리가 차려드리자 이런 그 설교를 하시고 그런 걸 또 실천하신 걸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여러 이 교인들이나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겠냐. 뭐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이렇게 이웃을 직접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그들을 자립시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다. 이런 그 이제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아마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발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천 나눔 공동체 같은 경우는 노프트 수의교회에서 은행에서 계시는 분 혹은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 또 사업을 하시는 분, 개인 그 소상공인으로 개인 그 장사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결성이 돼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씨앗은행이라고 또 희망 씨앗터 점포라는 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씨앗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한 300만 원 정도를 한 2년 정도에 이렇게 상환할 수 있게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그래서 그 당시 뭐 구두 열쇠 가판점, 시골 밥상집, 뭐 음료 가판점, 부부 노상, 길거리에서 하는 이제 리어카에서 하는 청과점, 떡볶이집,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그래도 끝까지 가면서 성공한 게 이동 세차하고 김밥 천국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300만 원 갖고 무엇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뭐 6분 혹은 뭐 7, 8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한 3, 4천만 원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동 세차를 하셔라. 그래서 차도 사드리고 뭐 이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숭익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날 차가 뭐 굉장히 뭐 많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럼 그때 신청하면 이분들이 또 와가지고 세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건물 가지신 분은 그 건물에 지하에 이분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어느 주일날 어느 요일날 와서 이렇게 세차하셔라, 이런 것도 베풀고. 그래서 이 세단이라고 그러는데 세단이라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 세차를 하게 하셨고, 또 김밥 천국을 그 교회 앞에 바로 조그만 김밥집을 그 인수해서 김밥 천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분이 하셨는데 우리 뭐 교회에서 뭐 토요일 혹은 주일 이럴 때 필요한 거 거기서 다 만들어서 토요일 날 이제 배달도 해드리고, 평일도 수요일이나 이럴 때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숭이여대 앞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오며 가면 이제 김밥 사가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리 잡고 오랫동안 하고, 그 이 씨앗은행을 통해서 한 돈도 전부 다 갚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교회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5년인가 6년 되는 해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자, 이렇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제 한 5천 명 되니까 그 강당으로도 이게 이제 충분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어디에 좀 대지를 사서 뭐 건축하자 막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나서 교회를 이제 분립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200억을 헌금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재 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어람 아카데미, 뭐 바른교회 아카데미, 장학사업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그 장학사업을 맡은 장학부에 저는 이제 그때
부장으로 그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빈민 자활, 그동안에 이 쪽방민이나 노숙인을 위해서 주로 했던 것을 조금 더 이 교회와는 별도로 한번 빈민 자활 활동을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 나눔 재단이 이제 네, 설립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열매 나눔 재단을 설립하고 또 그 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돼서 2011년도에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로는 통일사역을 이제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 통일사역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그 당시 뭐 예를 들면 한 1 5천 명 뭐 이렇게 되었던 그 탈북민들을 경제적으로 좀 자립시키자.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우리 사회의 뭐 이론도 되지 않고 우리가 통일 사역을 하면서 뭐 먼저 온 통일이니 뭐 이렇게 멋있는 그 수사를 붙이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는 그들을 그 경제적으로 자립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쪽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었던 그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튼 경제적으로 자립시키자. 이런 어떤 세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재단의 그 아주 이 재단이 지금 3층에 있는데 3층에 딱 들어간 길에는 이런 그 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오며 가며 보는 그 표입니다. 열매나는 재단은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자립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일회성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대출을 받은 분들은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또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뭐 행정적인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영업이나 홍보 같은 거 있어서 도와드리는 거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하여튼 자립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다. 이게 우리 이 열매나눔 재단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 대표 이사님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열매나눔 재단 하면서 마음속 깊이 항상 이러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 사역을 결정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합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뭐 무모한 그런 일도 때로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면 우리가 묵묵히 그것이 성공이냐 뭐 실패냐 이런 걸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해나가자 하는 게 우리 그 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은 크게 두 팀이 있습니다. 이 자립지원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립지원팀에서는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실언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아를 위해서 뭐 고아처럼 참 어려운 그런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 그리고 고아처럼 보육원에 버려졌다가 이제 18세가 되면 나와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우리 자립 준비 청년 이게 우리 이제 지금 고아에 해당하는 우리 두 그룹이고요. 과부라는 건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겠지만 한부모 여성 가장을 위한 그런 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사업. 그다음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은 뭐 이 나그네가 아닐까. 그들이 뭐 이 땅이
다 우리 같은 민족이고 하지만 자기 그 사랑하는 가족과 그 모든 친지를 버려 두고 떠나서 뭐 이렇게 남한에 와서 생활하는 그들을 나그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합시다. 그래서 열매나는 재단은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서 이런 지속 가능한 자립을 돕는다. 이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는 그들이 그 식사나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최초에 우리 팬데믹 전에는 그 아침에 SK 도시락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 SK에서 우리 이제 교도소나 이런 데서 나온 분 또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도시락을 만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도시락을 그 배달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도시락을 딱 만들어서 학교로 이렇게 배달을 하면 한 7시 반쯤에 선생님이 나오시고 그 우리 학교에 보면은 이제 관리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뭐 조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다든지 혹은 엄마나 아빠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학생들 그 학생들을 일찍 오라고 그래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식사하고 아, 수업에 들어보려는 그런 걸 저희가 한 3, 4년 하다가 팬데믹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오아시스라는 이 친환경 식품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쿠팡 같은 이런 배달하는 업체입니다. 거기하고 얘기해서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이 신선식품들 혹은 뭐 또 좀 바로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혹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식품 꾸러미를 이렇게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이렇게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꺼내서 아침을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먹고 가라. 이런 어떤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여성 가장은 다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업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그런 분들에게 창업,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멘토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분들이 또 한 2천만 원이나 이렇게 본인들 자금하고 합쳐서 4,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창업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우리 한국 시간 10시, 거기 시간이 이제 9시에 바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오늘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두 번 다섯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또 그분들이 이제 멘토링을 받는데요. 또 오늘 제가 원래는 조금 일찍 끝나고 이제 거기에 이 뭐 처음에 이제 환영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사무국장에게 좀 맡겨놓고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재단에 보면 1층에 네일 아트 네일숍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한 4, 5년 됐는데요. 그 네일숍에 우리 매니저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 두 분이나 세 분의 이 한부모 여성 가장 중에 국가 자격증을 받으신 분. 근데 한부모 여성 가장은 이게 아기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 일반 그냥 네일 근처에 있는 네일숍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때로는 막 애기 먼저 이 학교 이제 어린이집 끝나면 그 데리러 가야 되고 막 이래서 참 어려워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뭐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처음부터 취업해가지고 숙달 받기가 어려워서 우리 그 네일숍에 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그 최소 자금은, 최소 이 급여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6개월 동안 훈련 받고 취업하시기도 하고 또 창업도 하고 이 아주 창업해서 잘하는 분들도 지금 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일 이렇게 한부모 여성가장이 자립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거는 개인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편의점 창업을 저희가 이제 그 세븐일레븐하고 MOU를 맺고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한 20여 분 지금 참여를 했었고, 지금 현재 한 12분이 실제 지금 점주로서 아주 이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을 했습니다. 저희 처음 하셨던 분이 아주 최근에 한 100만 원을 재단에 후원을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런 어떤 정말 이 한국 사회 남한에 오셔서 딱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이 편의점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원에서 이제 나와서 참 이 청년들도 거의 북한 이탈 주민하고 그냥 같은 멘탈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에 발을 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나와서 조금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렇게 은둔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사업이 이 북한 이탈 주민이나 자립준비 청년이나 그들의 그 정서적인 어떤 이 정서적인 자립이라면 이상하지만 정서적으로 그들이 조금 더 건강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북한 이탈 주민 사업을 주로 우리가 뭘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 아마 그게 가장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립지원 사업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우리 목사님, 배 목사님한테 자료를 드렸으니까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가장, 북한 이탈 주민, 소상공인,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뭐 우리 바로 그래도 그 옆에 이 남대문과 이제 동자동 그 쪽방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쪽방이 서울에 한 5군데 큰 게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고 저 창신동에 있고 뭐 이렇게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그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남대문은 그 서울역 맞은편에 근데 조금 그 밑에 용산 쪽에 있고요. 동자동 쪽방은 그 대우 빌딩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는 여름에 뭐 생수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제 주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을 좀 찬찬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창업 지원을 주로 합니다. 먼저 이 창업 지원은 요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지원은 우리가 이 수시로 모집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소개받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통일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우리 정부 기관인 하나센터를 통해서 이 창업을 이분들 꼭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그런 분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이 아이디어나 혹은 또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 다 이렇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 풀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을 멘토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점포가 이게 위치가 괜찮은가, 아이템은 괜찮나,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나, 가격 결정은 제대로 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이게 지금 그 세븐일레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매장 컨설팅하고 이거는 뭐 세븐일레븐하고 아주 직접 같이 하고요. 실제 이 프랜스, 이 편의점은 이제 여러 가지 운영 형태가 있는데 세븐일레븐이 점포를 임대하고 그럼 이제 임대보증금은 세븐일레븐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제 들어가는 돈은 그 물건 값이 이제 보증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보증금을 우리는 지급 보증서로 대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이 막 투자하는 돈은 우리 뭐 한 2, 300만 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필요한 돈은 우리 재단에서도 뭐 교육비나 이런 거는 이제 부담해서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이제 먼저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인건비는 우리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
24시간이니까 24시간 곱하기 30일 곱하기 최저임금 해가지고 그만큼은 세븐일레븐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한 6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영업을 해서 보니까 남는 게 한 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은 세븐일레븐에서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뭐 몇십만 원씩 이 보존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그 정도는 나오는 매장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점포 한 점포를 정해서 뭐 자기가 운영하던 점포도 그렇고 괜찮고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그 북한 이스라엘 주민하고 세븐일레븐이 이제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돈은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 지금 6개월하고 2년 동안 하셔서 점포를 하시는 분이 한 10분이 지금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하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임대 보증금을 내고 장소를 구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까지도 수입을 내실 수가 있는 그런 장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발전해 나가십시오.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리고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 기본적인 아, 우리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또 우리 뭐 대안학교 여러 또 치과 치료비 그다음에 긴급 보조 이 조금 우리가 뭐 접촉하고 있는 여러 이제 단체들 중에서 정말로 갑자기 주거 문제가 생겼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갑자기 뭐 정말로 이제 생계가 어렵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거는 그냥 구제하는 그 구호 자금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지원은 마이크로 크레딧입니다. 1인당 약한 2천만 원 정도씩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래가지고 누적 지원이 지금 한 17명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한 8명 하셨고 상환 중인 분이 한 9분.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참 이런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뭐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창업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디어도 좀 가져오고 또 저희가 이제 충분히 면접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멘탈러티는 어떤가, 그분이 정말 창업 의지는 있는가, 우리 남한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3년은 넘는 분을 이제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참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1년에 그래도 한 3분에서 한 5분은 지원하자. 근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고 또 해드리고 나서도 한 20% 정도는 나중에 상환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하려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한 해 지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분 하고 올해 지금 하고 있고요. 한 17분이 지금 해서 운영 중인 분이 12분. 그다음에 5분은 하다가 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편의점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지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금 밤에 좀 문을 닫자 뭐 이런 얘기도 물론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라 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할 경우에는 이게 부부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뭐 아내하고 무슨 뭐 저 그 무슨 애기 이모나 이렇게 하든지 아내하고 뭐 고모하고 하든지 뭐 혹은 이제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둘이서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많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많이 지금 오고 있고 부산에서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확대해가지고 부산에서 하고 지금 대구에서 지금 이제 하려고 모집을 했는데 한 분뿐이 지원을 안 해서 조금 지금 더 연장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취창업 이거 저희가 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창업 아이디어 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 청년들 중에 여하이 자기가 그 학교에서 배우던 뭐 주변에서 이 관심 갖고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좀 하여튼 우리가 좀 교육도 하고 이건 좀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인턴십을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F&B 이 보통 이제 카페나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한 6개월 동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급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활동 지원비를 그 한 2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이제 그 학생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이제 점주가 줘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점주가 줄 만큼 이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가서 교육받고 그 돈은 우리가 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지금 인턴십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크게 뭐 한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북한 이탈 주민 대학생 그 기숙사를 여성 기숙사 그다음에 남성 기숙사 그래서 한 6년씩 이제 했다가 이 학생들이 그 자꾸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이제 LH나 이런 데서 임대주택을 받는 걸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그 그만둔 일은 조금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그리고 한 10분 정도 제가 그 우리 다른 사업들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업, 여성가장 창업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 준비학교 요거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메리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한 달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모아가지고 하루, 당신들 좀 하루 날 잡아서 다 내려놓고 그냥 애기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게 아마 벌써 그 팬데믹 때문에 못해서 2019년도인가 이때 한 것 같습니다. 그 가평의 아침 고요 수목원에 가서 이렇게 밥도 먹고 뭐 거닐고 참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 이제 요게 우리가 네일 샵입니다. 우리 지금 재단의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수료하면 뭐 수료증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창업 이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분이 지금 교육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 학기에는 한 20분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은 더 많이 하셨죠. 한 30분 했는데 20분 정도를 이제 교육을 했는데 교육 내용은 다 그겁니다. 우선은 정서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이제 새로운 사업하고 이러려면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주로 또 한 2시간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진 사업들이 이게 참 제한됩니다. 이 한부모 여성가정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베이커리나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헤어나 네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학원 뭐 영어 학원 무슨 수학 학원 국어 학원 이런 게 있고 뭐 크게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 뭐 공예품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사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한 다음에 또 창업 준비 이 멘토 하시는 분께서 그분들 강의하시고 근데 이틀의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개별로 한 분 한 분 그분이 가지고 온 사업 계획서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빚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작년 예산인데 1억 6,500을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것은 한 9천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하고 싶어도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또 되는 분만큼 이렇게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이 이게 활동 내용을 보면 4에서 6개월 동안 4에서 6개월 동안 네일 아트 시술하고 뭐 속눈썹 시술, 매장 관리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지원할 때는 우리가 창업 6개월 동안 이제 뭐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기본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루에 6시간씩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해서 그거에 대한 그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창업하려고 그러면 창업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 전인가 김민들레라고 이제 그 한 여성이 있었는데 지금 그 홍대 앞에 이제 매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매장을 열 때 그래도 개업일을 되어 주십사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이 춘천에 계신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네일샵에 이 인테리어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딸 하나인데 이 딸이 이거 참 뭐 어쨌든 결혼에 또 실패하고 애는 있고 뭐 이렇게 자립하겠다고 참 하니까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가서 이제 그 막 그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가시고 참 그 마음속에 이제 깊이 그 인상이 있는데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동대 앞에서 거기에서 하다가 더 조금 좋은 데로 옮겼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인턴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고 자기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한부모 여성 아기 데리고 다 얼마나 힘든지 하여튼 그런 이제 가 있고 이거는 자립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취약계층들 위해서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아동 지원하고 위기아동 지원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학교 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때 되면 한 번씩 뭐 100명 내지 150명씩 선발을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이제 드립니다. 1인당.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애를 데리고 뭐 무슨 뭐 이마트나 뭐 우리 미국으로 얘기하면 저 에치마트나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때 보면 그 에치마트 같이 큰데 처음 와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이 좀 수박 하나 사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 얘네는 그렇게 그런 큰 수박을 막 2, 3만 원씩 주고 사본 경험이 없어서 참 선생님들이 그 수기를 나중에 보내드리는데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쪽방 지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 큰 사업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동안 1년에 한 10억씩 그러면 한 2천만 원이면 한 50명씩 그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데가 한 500군데 상공인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용 등급을 1등급에서 6등 뭐 10등급까지 이렇게 나누면 한 6등급이 넘으면은 일반 뭐 어디 저 무슨 신용금고에 가서도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이제 그런 그 상공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한 2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서울시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딧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이걸 좀 중지를 해서 조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여러분들 뭐 아마 한국 오시면 어,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좀, 이게 그 신세계에서 하는, 아, 그 회사인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안성에 이제 스타필드를 이렇게 지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주변에 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성에 있는 전통시장에 한 10여 개 그 점포를 정해가지고 한 점포당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나 혹은 레시피 또 혹은 디자인 그다음에 또 영업 활동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자립지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부는 이런 사업을 주로 이렇게 원래 열매나눔 재단이 자립자활을 통해서 이제 빈곤에서 자립으로 이렇게 해서 최초에 우리가 아까 그 북한 이탈 주민들 통일 사역을 한다고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박스 공장, 브라인드 공장 이런 거 5군데를 처음에 만들어서 이 공장을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이 5개를 다 설립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사업을 해 오면서
이것이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도 하고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나 혹은 금융진흥원하고 해가지고 이런 대출 이런 사업을 이제 주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래서 이 1년에 이것이 지금 뭐 나라 예산으로는 한 4, 500억 되는데요. 우리 재단이 한 30군데 정도 청년 사업가들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분들에게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씩 1년 동안 쓸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안에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브로셔도 만들고 이런 걸 하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약 2015년도에서 20년도까지 한 118개의 창업팀 그걸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85개의 글로벌 그래서 한 200개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이제 육성하는 거 이걸 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 그 육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은 사회적 경제부의 사업 영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방향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사업 실적들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년에 한 20억에서 30억에 해당하는 그런 이 사업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걸 우선 이제 쭉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이러한 것을 하면서 그냥 느낀 거 이런 걸 그 이야기 좀 한 10분 15분 동안 이제 나누면서 이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0년 뭐 10년도 더 된 거죠. 2007년 8년부터 이 북한 이탈 주민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15년 정도 이렇게 오면서 정말 북한 이탈 주민의 이 자립 사업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 또 사업에 대한 개념 이게 무슨 전혀 이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남한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는 거니까 참 이 나라에서 주는 뭐 한 4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월 받는 거나 받아서 그냥 끼니나 끼니도 안 되겠죠. 그거 갖고는 쌀이나 살까요? 이렇게 하는 거나 그냥 하시면 뭐 살아나가실까? 이분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참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첫 번째 참 이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하고 그리고 아주 충분히 열매나는 재단은 참 그래도 나를 정말 위하는 거야. 나에게 정말 진실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정말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어떤 철저한 그 신뢰가 없으면 이 사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통일사역부나 교회에서도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지금 굉장히 그분들이 처음에는 뭐 한 번 오면 나 10만 원 주마 뭐 5만 원 줄게 뭐 밥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한 교회마다 큰 교회는 뭐 4, 50명도 오고 막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 참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게 모이기가 어려운 게 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돈만 준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이분들을 자립시키지 못하면 그냥 우리 사회 완전 최빈민으로 그냥 추락한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깨달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자립 사업을 하고 나면 그래서 성공하면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은 그 100만 원을 얼마 전에 후원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탈북민이 저 우리 재단에게 100만 원 후원하는 거 아니 탈북민 아니래도 어렵습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그 자립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열매를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교회 와서 나가 속았다, 뭐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뭐 막 이러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그래도 우리 이런 사업 열심히 하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저 좀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 참 오랜만에 나갔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막 그 뭐 선교의 어떤 참 아주
뭐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서 설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자립시키도록 애쓰면 결국 그런 것이 참 이게 열매를 맺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사업을 그러면 자립 사업을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좀 리스크가 적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막 뭐 큰 사업 해가지고는 이게 실패할 확률이 많고 또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실패한 케이스가 뭐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재단 아까 5군데를 설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설립해가지고 한 5, 6년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한 4, 50억 썼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열매나는 재단의 이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5군데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썼으면 아마 저 북한 이탈 주민 한 2만 명, 3만 명 모아놓고 1인당 얼마씩 돈 나눠줘도 충분한 돈인데 정말 뭐 하셨습니까? 이런 그 참 질책을 받은 최초의 그 초기에는 이런 질책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것도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그 아이디어도 그 참 이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그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됩니까? 근데 그 참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그 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열의만 가지고 해서 참 이 그런 어떤 좀 여러 가지 뼈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한 게 첫 번째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했던 뭐 박스 공장이나 그런 데고요. 또 제가 와서 처음 보니까 아 이거 계속 막 1년에 몇 억씩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딱 이제 매몰차게 좀 여러분은 독립하십시오. 우리 재단이 후원자들이 이렇게 10,000원, 20,000원 낸 걸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좀 결별을 했던 그런 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도 한라 화물연대라는 데를 이제 재단이 처음 한번 했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 한 분이 그 지입차를 이제 본인이 차를 사서 지입 그 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걸 했는데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우리가 사무실도 내주고 또 하겠습니다. 당신이 해보시니까 그런 게 사업이 될 것 같고 자립에 많이 도움이 되니 그런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좀. 왜냐하면 길도 모르고 뭐 또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 시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차는 어떻게 사고 영업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부산은 어떻게 가고 뭐 대구는 여수는 어떻게 가고 이런 것도 좀 옆에서 라이드 해가지고 같이 한 달만 당신이 보조해 주십시오. 그 한 달 동안 당신의 벌 수 있는 돈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먼 화곡동 어디에다가 이제 사무실도 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했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또 어떤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뭐 싸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업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다시 걷어들이고 뭐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또 백사장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100명의 사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 라멘 이제 이걸 근데 그 라멘 이제 이렇게 가게를 만들려면 벌써 몇 억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또 서울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100억 자금을 모아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실제 한 10여 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참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성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우리 김 무슨 이 북한 이탈 주민 여성 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재단에서도 한 3천만 원 이제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제 한국 이 여자 청년 한 분이 막 도와주는데 너무 바람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게 두부밥이라는 게 막 그렇게 엄청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뭐 공장도 만들고 뭐 신용보증기금회사에서 돈도 빌리고 몇 억을 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개인들에게도 빌리고 결국은 그 이자는 못 갚고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 직원들도 급여는 줘야 되고
결국 좀 불행하게 이렇게 이 사업을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러면 실패하는 일만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중에 그냥 이거는 우리 재단하고는 관계없는 분인데 아주 꼭 고급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그 사랑의 교회 그 뒤편에서 설룬이라는 그 평양냉면집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은 아버님이 그 제1교포신데 일본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이제 버셔가지고 저희 기억에 한 몇 억을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분이 고려 호텔의 평양냉면 집을 운영하시던 대표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이 탈북하셔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여기서 하시는데 지금 뭐 너무 잘합니다. 처음에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도와줄 때 사랑의 교회의 그 통일사역부 하시는 분들이 그 업장 선정하는 데나 뭐 와서 단골도 많이 해드리고 그분들이 거의 매일 저녁마다 돌아가면서 나와서 그분들 사업하는데 뭐 종업원 교육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도쿄에 이제 분점을 연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분은 이제 좀 고급으로 이렇게 그래도 나와서 하시는 분이고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한 분 보면 한 분은 그 이 꼭 그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이 북한에서 먼저 이분이 내려오셔서 한 3년 동안 그 여자분입니다. 혼자서 그 지코바라는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처갓집 양념통닭, 교촌 통닭처럼 그 이 체인점입니다. 이 부산에서 이제 시작된 체인점인데 서울에 이제 지금 조금씩 열고 있는데 이분이 그 체인점에 들어가서 닭도 튀기고 뭐 캐시어도 하고 배달도 하고 뭐 그냥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한 1년 반 있다가 들어오고 저 애도 조금 있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을 다 이루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딱 하고 나오시니까 바로 그 저 우리를 통해서 오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그 다음 달인가부터는 흑자를 내기 시작하시고 거의 장사 살 때는 한 1,000만 원도 월 1,000만 원도 버시고 한 4, 500만 원은 그냥 평균적으로 지금 벌고 계십니다. 성공하셨죠. 그러니까 이분 보고 옆에서 두 분이 또 그 지코바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또 잘 되시고 한 분은 또 거의 문을 닫는 지경이 되고. 하여튼 이거는 개인들이 어떤 그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이걸 갖냐가 이거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보다도 우리는 이 사업을 이 성공하게 한 그 원인이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에게 꼭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멘토분을 꼭 모셔오십시오. 그 멘토가 없으면 그래서 처음에 잘 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멘토가 없으면 우리가 그 멘토할 만한 분을 하나 찾아서 꼭 또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 멘토를 누구 하냐? 뭐 많은 분이 있지만 우리가 통사연이라고 있습니다. 통일사역 연합회, 통일 사역을 하시는 분의 연합회가 통사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저 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올해 이제 통사연이 매년 그 몇 번씩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세 번, 네 번 이 오프라인 모임 가졌는데 최근에 이제 못 가졌습니다. 최근에 그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올해 들어서 처음 모임을 서대문교에서 했습니다. 지난 봄에. 그때 아마 노 목사님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통사에는 어떤 데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 통일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북사목 그거는 뭐냐면 북한 사역자인데 사역 목사님들 모임입니다. 근데 이 통사연은 목사님들 모임이 아니고 통일 사역자들 모임이에요. 이 통일 사역자 하시는 분들이 각 교회에서 이제 통일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 이게 목사님들은 오셨다가 한 2년 있다가 막 딴 데 가시고 또 뭐 10년, 20년씩 하시는 분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면 또 목사님 오시면 또 서로 설명하고 막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통일사에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이에요. 진짜 열심히 세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로 그 큰 교회 중심입니다.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주한장로교회, 그다음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뭐 이런 그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집사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테 저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케어하고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사업하실 만한 분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 한 6개월 여러분들이 좀 멘토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많이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2분 지금 하고 계신 분 보면 온누리교회 누구, 뭐 지구촌 교회 누가 잘 도와주십니다. 이분들이 이 체인점 같은 거를 하면서도 항상 보면 막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체인 본사하고 문제 생기고 어디하고 문제 생기고 그래서 그 멘토가 아예 그런 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사하고 문제 생기면 싸우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무슨 문제인지. 그럼 이분이 듣고 그 본사분하고 얘기해서 풀어드리고 이런 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멘토가 없이 그냥 그분 혼자 아무리 뭐 와가지고 말도 멋있게 해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멘토 이분들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들 그 아이템인데 이분들이 무슨 자기네가 뭐 두부밥을 하겠다 뭐 뭘 하겠다 이거 해가지고는 정말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한 분들이 이게 보통의 입맛과 이게 그 취향이 우리가 얼마나 오죽하면 뭐 K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뭐 아주 민감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세븐일레븐하고 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세계적인 시스템을 딱 갖고 있고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한 6개월, 2년 배우면 정말 누구도 못 따라오는 이제 그 관리 시스템 내지는 뭐 세일즈하는 그런 걸 배우시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하고 협업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 멘토가 반드시 있어서 그 멘토분들이 문제 생길 때는 달려가서 하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좀 가주십시오 그곳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정말 고마워가지고 이분들이 막 그 멘토들한테 선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븐일레븐하고 이렇게 하던 아니면 치킨같이 프랜차이즈가 딱 돼 있어서 그 시스템에 가서 한 1년만 배우면 뭐 아니 1년 아니라 6개월이라도 가서 아르바이트 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 시스템에 견딜 수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크게 완전 좀 리스크가 적은 거로 시작해라. 그 다음에 멘토가 반드시 꼭 있게 해라. 그리고 아이템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정말 세븐일레븐이나 혹은 이런 치킨 프랜차이즈처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시스템이 돼 있는 데 가서 배워가지고 그냥 손쉽게 하셔라.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인사이트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 북한 이탈 주민 사업이라는 게 우리는 뭐 북한의 현지에 뭐 무슨 두유를 나눠준다든지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남한에 오신 이 분들을 자립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이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좀 이 북한 이탈 주민들 혹은 우리 앞으로 북한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눔을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상 말씀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또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듣는 내용, 중간에,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하시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강의 듣는 중간에 제 아는 그 몇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봤더니 그 평이 되게 좋아요. 예, 예, 탈북자들 중에 친분이 있는 분 몇 분들한테 혹시 이 단체를 아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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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봤더니 다들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제 예, 예, 질문은 아까 말씀하실 때 멘토가 같이 오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래서 멘토와 함께 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에서 예, 그 큰 그 멘토가 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 대한민국 분들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 통일 네. 사역
통일사역을 주로 네네, 하시는 분들이 통일사역연합회에 네, 맞습니다. 소속되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든 생각은 저랑 친분이 있고 친한 분들 중에서 이제 예손도단 하와이 코나 가서 만났던 그 형제 같은 경우도 이제 탈북자인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굉장히 안정되게 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라기보다는 몇 분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성장해서 그런 그 멘토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도 혹시 멘토 트레이닝도 있을까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또 지금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 이게 돈의 문제라기보다 이게 남한에 정착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그런 일을 가정 안에서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결혼한 남편한테 겪는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그 부분을 이기고 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그 북한에서도 물론 교육 받은 것도 있겠지만 기질 자체가 어 부모님이나 이제 형제 자매가 자기 눈앞에서 처형당하고 죽는 걸 보고 예, 겪은 예. 사람들이라 마음만 그렇게 올바르게 이제 그런 방향만 잡힌 상태면 누구보다도 정말 또 사역도 잘하고 다른 사람 케어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봤는데 이제 저희도 탈북민들이 여기 굉장히 오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예. 중에서 네, 이렇게 여기는 사역을 2007년부터 하셨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남한에서 정착해서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신 그런 북한 사역자들을 거기에 중간 멘토로 그렇게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저희는 뭐 아직은 이제 없고요.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요거 전에 그런 북한 이탈 주민 여성 남성 그 기숙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대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데가 또 미래 나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김동호 목사님이 녹십자하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건데 우리 탈북민들, 대학생들 혹은 유학생들 이제 장학금 이제 지원하는 데입니다. 거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학생들을 쭉 키워서 정말 좀 엘리트 층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게.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노 목사님 계실 때에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하고도 이렇게 MOU를 맺고 한 것이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좀 워싱턴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워싱턴에서 조금 그 인권이나 혹은 뭐 선진적인 이런 걸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이런 뭐 연수 프로그램도 만듭시다. 이래서 사실은 이제 뭐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팬데믹 오고 이래서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그룹은 조금 이제 우리는 하여튼 이 저층민들 중에 이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층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같은 거는 우리 미래나눔 재단이나 이런 데 또 얼마든지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무 우리 아, 지금 우리가 했었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 목사님한테도 뭐 보냈는데 그 요번에 워싱턴 인권 하는데 가서도 어떤 이제 한 여러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두 달 전인가 뭐 그 상원 어디에 참석한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재단에서 그 기수에 있던 친구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나름대로 계속 그렇게 잘 그래도 크고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 좀 이렇게 워싱턴 같은 데서 또 초청해서 정말 키워주고 뭐 좀 더 그들이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그다음에 뭐 요새 IT나 이런 거 사실은 그 공부할 때가 기회가 미국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도 가서 해서 정말 이 산업에 있어서도 좀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를 오히려 그런 거는 제가 이런 워싱턴 북한 선교회 이런 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열매 나눔 재단에서 그 자립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하시는 걸 보고 사실 그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열매 나눔 재단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참 저 귀한 사업이고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아유, 저기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그 이제 저기 여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예를 들어서 중앙 시니어 센터, 워싱턴 복지센터 이런 그 비영리 재단은 그 버지니아 주정부로부터 뭐 30만에서 40만 불의 그 지속적인 그 매년 그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 그 운영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열매 나눔 재단도 그, 어, 그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정부 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그런 북한 이탈 주민 사업 관련해서 하는 거는 정부 지원받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그 개인 후원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받는 건 아까 그 사회적 기업과 육성항구 이러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네들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고요. 그 운영비를 한 10% 그때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북한 이탈 주민 아까 뭐 이렇게 세븐일레븐 관련한다든지 무슨 지코바 이런 거 하게끔 이 자금을 주는 거는 개인들 후원 저희가 뭐 개인 후원 그래도 그냥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우리 원래 이제 이 높은뜻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높은뜻 교인들도 꽤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우리 이 재단의 이런 어떤 취지에 좀 아주 흡족히 동의하셔서 후원금들을 많이 내주셔서 좀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